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이번 시험 범위의 마지막이죠. 바로 프린트 7페이지에 나와 있는 무신정권에 맞서 농민과 천민이 일어나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수업을 할 건데요. 자, 교과서는 104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 하는 것은 TNUS 작성할 필요가 없으니까 작성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자, 무신정변이 일어나다. 자, 무신정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무신, 반대말은 문신이겠죠. 문신들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에 보통 문벌 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무신들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출신 자체가 높은 경우도 있었지만 낮은 경우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왜 무신정변이 일어났는가라고 한다면은 그 이유를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자, 무신정변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보면 동감 1번에 바로 무신정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감 1번의 무신정변에서는 배경에 대한 별표 한 개 쳐주세요. 자, 문신 위주의 정치로 인한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가 되게 많이 있었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는 문신이 바로 무신보다 지위가 높았습니다. 빈칸에 적혔습니다. 문신, 동그라미 1번. 문신이 무신보다 지위가 높았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기본적으로 봤을 때 문무, 백관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문신과 무신이 같은 등급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관리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무신은 문신보다 전반적으로는 좀 더 낮은 지위에 해당이 되었다 볼 수 있어요. 하물며 그나마 있는 무신의 최고 이제 관직의 경우에도 무신이 기껏 열심히 노력해봤자 무신 중에서의 최고의 관직에 올라갈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 문신이 무신의 최고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문제가 되게 많이 있었다 볼 수 있겠죠. 척준경 같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척준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외였지만 나머지 부분의 경우에는 전부 다 문신은 항상 문신의 명령을 듣는 처지에 해당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이 문신의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수업을 했었었는데 고려시대 때는 문신의 경우에는 과거 시험을 봤었죠. 근데 무신의 경우에는 과거 시험을 통해서 뽑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름아름으로 뽑았어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시에 문신들의 경우에는 과거 시험을 통과했던 문신의 경우에는 무신들을 되게 우습게 여긴 겁니다. 아이고, 저 부모 백을 통해서 들어온 놈들이구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항상 이 문신들은 무신들을 되게 차별 대우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동감이 3번 관직 승진에 제한도 있었습니다. 일정 등급 이상으로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었죠. 문신은 무신의 최고 관직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지만 바로 무신은 문신의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애당초에 국가의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국가의 왕이 국가를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는 문제가 일어났다 볼 수 있습니다. 동감이 4번 바로 빈칸에 적혔습니다. 의종. 인종이 아닙니다. 의종이라고 하는 왕이 왕위를 즉위했을 때 상황을 일어났어요. 처음에 인종도 이제 자신의 명령을 듣는 그런 신진세력들과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국가를 마음대로 개혁해보겠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근데 오히려 분란만 일어났었죠. 바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2차 혁명과 그 다음에 일종의 성형천도 운동 같은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의종대로 들어오게 되면은 문벌 귀족의 세력이 너무 세져요. 문벌 귀족의 세력이 너무 세지다 보니까 당시에 예전 선생님이 한번 그런 얘기 한 적 있었죠. 바로 이 문벌 귀족을 제거하기 위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의종은 당시에 과거제를 통해 가지고서 몇몇 지방에 있었던 바로 향리의 자제들을 과거 시험을 통과해가지고서 중앙관직에 올라갔던 그 신진세력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몽골 귀족과 같이 싸우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었다고요. 근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해서 신진 세력이 실제로 몽골 귀족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그들 또한 나중에 가서 몽골 귀족에 합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몽골 귀족은 패해도 승리해도 둘 다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뒤를 이어서 이때 당시에 국왕이 됐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또 다른 자신의 지지 세력들을 또 뽑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차 국왕과 신진 세력의 연합 세력이 몽골 귀족보다 힘이 더 약화가 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때문에 의종은 몽골 귀족이 방해를 많이 하는 바람에 당시에 제대로 된 통치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종이 사춘기 애들이 되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의종이 정말 삐뚤어집니다. 즉, 예를 들면 몽골 귀족 관료가 의종에게 결제 문서, 국왕 결제가 필요한 결제 문서를 들고 가가지고서 의종에게 여기다가 도장을 찍어주세요 라고 하면은 도장 찍으려다 말고 갑자기 오늘 날씨가 참 맑네, 나가 놀겠어 하면서 정말 나가 노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냥 나가 노는 정도면은 이해를 하죠. 근데 한 번 나갔다 하면 며칠씩 혹은 몇 달씩 궁궐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의종 가서 뭐 하느냐? 맨날 거기 놀러 가가지고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바로 자신을 따르는 이 신진 세력들과 같이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모습만 보여주게 됩니다. 말 그대로 국정을 하나도 돌보지 않고 맨날 놀기만 했었다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되게 되자 그러자 국정은 나름대로 마비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미 몽골 귀족 자체 내에서도 파벌 세력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이들이 서로 분열되는 과정 중에서 이자리의 난과 문청의 수경천적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었죠. 동그라미 5번 몽골 귀족 사회의 동요. 그 다음에 군인들의 경우에도 차별대로 엄청 받았는데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무신보다 문신이 더 지위가 높았다든가 묵과를 시행하지 않았고 관직 승진에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흘러가면서 국가는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관리들 뿐만이 아니고 모든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전시과를 줬습니다. 전시과는 바로 수조권이잖아요.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런데 군인들도 당연히 전시과를 줬겠죠. 문제는 뭐냐? 당시에 시간이 흘러갈수록 국가의 토지가 부족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몽골 귀족들이 자기네들이 전시과로 받은 땅들을 일부러 국가에게 원래 자기가 관직에서 나오면은 반납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납을 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은 공운전을 계속해서 세습을 해서 그 가문에 바로 많은 공운전들이 있는 경우 그 땅만큼 고려는 백성들에게서부터 세금을 걷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또한 바로 일반 관료들에게 줄 전시과 줄 토지가 부족해지게 되는 거죠. 벌써 의종 때가 됐을 때도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국가의 토지가 굉장히 부족해져서 군인들에게까지 줘야 됐었던 전시과, 즉 군인전조차도 제대로 지급을 하지 못하고 또 하나 일반 병사들의 경우에도 직업군인이든 아니면은 일반 평민이든 간에 전부 다 맨날 군대를 간다고 했는데 맨날 하는 것이 큰 대감님 집에 집 만드는데 집 만드는데 노동력으로 이제 활용이 된다든가 아니면 저수지 쌓는데 동원된다든가 아니면 성 쌓는데 동원된다든가 이런 식의 노역에만 맨날 시달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가지고서 병사들의 불만이 굉장히 고조가 되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상황이 다음과 같이 흘러가는데요. 즉 어느 날 오늘도 우리의 의종은 놀러 갑니다. 밖에 나와가지고서 그래서 열심히 놀다가 이때 당시에 그 지역으로 놀러 가면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도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은 왕이 그 지역에 놀러 가면은 왕이 충분히 놀다 갈 수 있을 만큼 화려한 그런 형태의 건물 같은 걸 막 짓기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볼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당시 기록에 의하면 의종은 바로 어떤 정자 같은 데서 이제 자신을 따르는 신하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노는데
그 정사의 경우는 왕께서 한번 왔다 가시는 거기 때문에 되게 화려하게 꾸며야 되잖아요. 바로 기와 있죠, 기와. 여러분들. 근데 이때 당시에 왕께서 왔다 가신 그런 정사이기 때문에 이 기와를 정말 화려하게 만듭니다. 즉, 예를 들면 기와들이 정사가 고를 청자한 거예요. 여러분들 교과서 102페이지에 나와 있는 청사 기와 같은 것이 실제로 그렇게 쓰여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 근데 그런 것도 정사를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에게 노역으로서 이것을 이제 얻어내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백성들은 정말 힘든데도 불구하고 의종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맨날 나가 놀았어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도 놀러 갔었던 이때 당시의 의종.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당연히 의종은 자기 주변에 있는 문신들과 맨날 놀긴 했는데, 문제는 항상 왕이 바깥쪽으로 나가면은 왕을 보호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무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군에 소속되어 있던 군인들은 왕이 한번 놀러 나가면 거기에 가가지고서 계속 뭐 해야 되냐면 불신권 쓰고 있어야 돼요. 계속 경비를 쓰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몇 시간 있다 놀러 가는 것이 아니고 몇 날 며칠 동안 놀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이 군인들이 지친 기색이 역력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원망한 눈빛으로 의종을 바라보게 됐나 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의종은 이제 당시에 그 눈빛을 아신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근데 문제는 의종은 다시 궁궐로 들어갈 생각은 없고, 그래가지고서 당시에 의종은 무신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무신들만을 데리고 와가지고서 이제 일종의 시합을 벌이게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고려에서 되게 유행했던 시합은 우리나라의 전통 무예라고 볼 수 있는 수박이라고 하는 그런 무예가 있었거든요. 이 무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무예 있죠. 바로 태권도라든가, 그 다음에 씨름이라든가, 그 다음에 태견 같은 것의 원조에 해당하는 무예가 바로 이 수박이라고 하는 무예인데요. 그런데 이 수박을 이제 그 병사들끼리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막 이제 열심히 경기가 벌어지면서 양측은 이제 두 팀을 갈라졌던 무신들은 막 양측이 막 달아오르고 난리가 났는데, 그런데 어떤 한 대장님이 바로 선수로 나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장님이 선수로 나서긴 했는데 이 대장군의 나이가 한 70대인가 그랬어요. 그래도 이제 노익장을 과시하겠다면서 나선 거죠. 근데 상대편 쪽은 한 20대도 안 되는 그런 젊은 병사였던 거예요. 이 두 선수가 양쪽에서 서로 맞붙여가지고서 경기를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70세 먹은 대장군하고 그 다음에 20대도 안 되는 바로 젊은 병사하고 경기를 벌이면 누가 이기겠어요? 정답은 현실적이 되자고요. 바로 20대 먹은 젊은 병사가 이기죠. 당시 20대 먹은 젊은 병사는 바로 이 대장군을 던져 들어가지고서 땅바닥에 매다 꽂아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이 대장군도 되게 털털해서 내가 이제는 이 경기에 나서면 안 되겠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툴툴 몸에 묻은 속을 털면서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까지 좋았는데 주변 사람 다 웃고 난리가 났죠. 되게 재미있는 광경이죠. 그런데 문제는 항상 이제 아부를 너무 많이 떠는 놈이 문제인 겁니다. 즉 당시에 의종 옆에서 이제 아부를 열심히 떨고 있었던 어떤 한 문신 중에 하나, 지금으로 따지면 한 동사무소 소장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대장군을 지금으로 따지면은 바로 스타, 별이 몇 개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바로 스타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 동사무소 소장 정도밖에 안 됐었던 바로 이 의종 옆에 있었던 한 관리 중에 한 명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한 30대인가 40대 정도 먹은 그 사람이 쏜살같이 밖으로 달려나가더니 이제 흙을 털고서 일어나고 있었던 대장군의 뺨을 그냥 확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도 이거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뺨을 맞고서 이때 당시에 대장군은 그대로 쓰러졌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서 문신들은 그 모습이 너무 웃기니까 완전 깔깔거리면서 웃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 무신들은 여기에서 눈에 불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 가뜩이나 문신 때문에 이렇게 생고생을 하는 거기도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현재
문신의 저기 보잘것 없는 벼슬아치 중에 한 명이 대장군, 원스타, 투스타 뭐 이 정도 되는 대장군의 뺨을 후갈긴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비록 뺨은 대장군이 맞은 거지만 실제로는 모든 무신들이 그 사람한테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때 당시에 그 뺨을 때린 사람을 이때 당시에 잡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자 의종이 여기에서 중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좀 거장머리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달라 뭐 이렇게 하면서 문마가 되긴 했는데, 문제는 겉으로는 문마가 된 것처럼 보여줬던 부인들, 하지만 실제로는 불만이 확실하게 사그라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시에 하급 무관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하급 무관급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당시에 모여가지고서 문신들이 업신여기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자 하니 도무지 이것은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러니 우리끼리 같이 뭉쳐가지고서 저놈들 좀 더 싹 다 내쫓아버리자 라고 하는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 모의를 했던 사람들은 이고라든가 이의반과 같은 하급 무관들이 이 당시에 서로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우리들 갖고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당시 또 다른 대장군 중에 한 명이었었던, 예전에 여러분들 산부사기 만들었고 요청의 성경천정 운동을 진행했었던 사람 있죠? 바로 김부식이 있어요. 근데 이 김부식의 아들이었던 김돈중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잡혀가지고서 바로 수염을 촛불로 불태움을 당했었던, 수모를 당했었던 대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정중부였어요. 바로 이 정중부를 끌어들여가지고서, 왜? 정중부가 바로 문신에 대한 불만이 진짜 많을 테니까. 그래가지고서 이들은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반란을 일으키자고 모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정중부는 사실은 약간 좀 소극적이긴 했는데, 당시 얘기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만약에 이번에 의종이 궁궐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데로 또 놀러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 반란을 일으키자. 근데 만약에 이번에 의종께서 그냥 궁궐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거사는 다음번에 하기로 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문제는 뭐냐? 의종이 다른 데로 놀러 간다는 겁니다. 궁궐로 돌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당시에 안 되겠다 생각했었던 바로 이 무신정변의 모의자들은 바로 그날 밤 갑작스럽게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이들은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신에 관을 쓰거나 혹은 글자를 좀 아는 놈이 있다고 한다면 다 잡아 죽여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반란을 대대적으로 일으켰었어요. 그때 당시에 의종은 순식간에 무신들에게 전부 다 잡혀가지고서 무신에게 잡혀가지고서 포로 생활과 같은 걸 생활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문신들은 잡혔는데, 문제는 뭐냐? 바로 낮에 무신들 전체에게 모욕감을 줬던 그 놈은 어떻게 또 거길 또 탈출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그 김돈중의 집으로까지 몰래 도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김돈중이 당시에 군권을 장악했었기 때문에 이 김돈중이 움직이면 자신들의 거사가 실패할 된다고 생각했었던 이 무신들은 좀 더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즉 바로 개경으로 들어와서,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개경에 있는 성문에 있는 병사들에게 의종께서 이제 궁궐로 다시 돌아오셨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서 문을 열게 한 다음에 칼을 들고서 바로 자신들에게 저항하는 개경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전부 다 죽입니다. 그러면서 또 역시 얘기하기를 문신에 관을 쓰거나 아니면 글자를 아는 놈들 전부 다 죽여라 라고 하는 그런 대대적인 숙청작업을 벌이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김돈중의 자식들이라든가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그 뺨을 때렸던 그 사람들도 나중에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때 당시에 바로 의종을 이제 왕위에서 내쫓아버리고, 그 뒤에 바로 의종의 동생 중에 한 명이었던 명종이라고 하는 사람을 고려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이 무신정변의 시작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이 무신전쟁을 일으켰을 때는 정중부, 이고, 이의방 이런 사람들이 주도가 해가지고서 반란을 일으키긴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바로 이 정중부이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부르냐면 정중부의 난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먼저 발발에서는 자 정중부와 이의방, 이의방 등이 정변 밑줄, 자 그리고 의종 폐위 밑줄, 다음 줄에 무신정권 수립 밑줄. 자 이제 상황은 다음과 같이 변하게 됩니다. 먼저 이방은 비록 이 난은 이름은 정중부의 난이긴 한데 실제적으로 바로 이 무신정권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이고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방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둘이 다투다가 나중에는 이방이 바로 이고를 제거합니다. 그리고서 자기 혼자서 권력을 차지하게 되죠. 하지만 이 이방은 완전 일자무식이었어요. 그래서 국가를 대조 다스릴지도 몰랐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갑작스럽게 국정의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거잖아요. 거기다가 당시에 무신들은 바로 문신들을 정말 싹을 다 잡아 죽이다 보니까 국정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다 플러스 무슨 일이 또 있게 됐었냐면 명종이 바로 이 이의방 같은 사람과 소통을 하려고 해도 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화적인 수준차가 너무 많이 나서 때문에 적어도 이의방 말고도 왕실하고 말을 통하는 사람하고는 좀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던 이때 당시에 명종은 그래도 글자 정도는 좀 알고 있는 무신 중에서 가장 높은 관직을 갖고 있었던 사람 바로 이 정중부를 끌어들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정중부는 임금의 명을 들어서 전체적으로 쿨트를 일으켜가지고서 이의방을 제거를 해요. 제거를 하고 정중부가 다음번에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이 정중부는 옛날에 무신들이 하지 못했었던 그 한을 자기가 잡으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 관직을 무제한으로 승진을 하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문벌귀족들은 보통 자신들의 가문의 격을 찍기 위해서 이 왕실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문벌귀족과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 이 정중부는 자기의 아들을 왕실과 같이 결혼시키려고 했었습니다. 왕실의 공주와 같이 결혼을 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부릴 수 있는 모든 부정축제라는 부정축제는 다 해요. 모든 뇌물을 다 받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관리들을 임명하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타락을 서슴지 않습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이 정중부의 이제 집에 뇌물을 갖다 바치려고 고기로 이제 뇌물을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었는데 근데 이것을 다 소비를 못하는 거예요. 때문에 정중부의 집에서는 하루에 썰어가는 고기가 수만 근이 넘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때 당시에 정중부는 엄청나게 이제 사치의 극치를 달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게 되자 이 꼬라지를 도무지 내떠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청년장수 경대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경대승은 이때 당시 정중부에게 나름대로 대항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정중부도 이 경대승을 별로 안 좋아하긴 했었지만 이 경대승의 바로 그 출신 지역이 좀 강력한 곳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건질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경대승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서 결과적으로 이 정중부를 제거를 해요. 그리고서 자기 스스로 권력을 잡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경대승은 무신들이 자기들이 당했던 것을 화풀이하려고 문신들을 함부로 죽이거나 아니면 부정축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눈뜨고 봐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청명변변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자기가 봤을 때 눈에 보이는 모든 무신들 중에서 함부로 문신들을 제거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부정축제를 하는 놈들은 다 잡아다 죽였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신들은 아니 무신의 난을 일으켜가지고서 무신들이 정권을 잡았는데 경세순 지가 뭔데 바로 무신들의 그런 이제 뭐라고 할까 사치 부리고 하는 것들을 전부 다 막으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당시에 바로 경대승을 제거하기 위해서 암살자를 보내기도 하는 등의 활동을 많이 벌이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경대승이 암살당할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당시에 무신 정권들이 엄청나게 반란을 일으켰을 때
거기에 희망을 가졌던 백성들도 있겠지만 무신들이 전부 다 타락을 하니까 이것 때문에 못 살았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처음에는 바로 문신들은 이 무신들의 반란에 대해서 이제 이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바로 지방에 있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서 무신들의 반란을 진압을 하려고 군대를 동원했었습니다. 바로 김보당이라고 하는 문신이 바로 이제 무신의 난을 제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켰고요. 이 김보당은 바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서 바로 무신 정권을 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네들이 무신은 뭐 왕이 당장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 무신 정권은 명종을 밀고 있었지만 이때 당시에 김보당은 옛날 왕이었던 의종을 옹립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안 되겠다 싶었던 그때 당시에 이 의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원래는 자기 집에 노비 출신이었다가 흰개나 쓰기 때문에 나중에 군인으로 출세를 시켜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이의민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이의민이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가지고서 이 김보당의 군대가 의종을 만나기 직전에 먼저 이의민을 보내가지고서 의종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의종에게 술 한 잔을 보내줘요. 그래서 의종은 술을 마시고 이때 당시에 이의민은 의종을 그대로 껴안았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껴안은 다음에 그대로 허리를 꺾어 죽여버립니다. 의종은요. 이렇게 하게 되면서 부신정 잃어버리게 되었었던 이 김보당의 나는 이 무신정권에게 패배했었고 무신정권의 부정부패와 그 다음에 백성들에 대한 침탈 이거에 반발해가지고서 바로 들고 일어났던 서북면 지역에 있었던 바로 조위총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고 일어났었는데요. 조위총의 난이라고 하는 반란이 일어나가지고서 당시에 이 무신정권에 대해서 무신정권의 억압에 대해서 반발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 경대승은 당시에 이러한 무신정권의 부정부패를 가만 놔두지 않아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깨끗이 그리고 모든 것을 공명정대하게 처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공주하고도 결혼 안 하려고 했었어요. 청년이었는데 아직 결혼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당시 왕실하고도 가까이 지내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바로 경대승이 지가 권력을 차지해가지고서 바로 이 국가를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려고 한다고 하는 모함을 두기 쉽지 않았던 것이죠. 자, 이래서인데 바로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이것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생각했던 무신들은 당시에 경대승을 제거하려고 하게 되자 자기로 막 보내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자 당시에 일반 백성들은 아니 지금 이제 경대승이 들어오면서 국가가 나름대로 좀 안정화 되는데 경대승이 죽으면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란 말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당시에 전국 각 지역에서 몇백 명이 넘는 각 지역에 힘께나 쓴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경대승의 집으로 모이게 됩니다. 모여가지고서 경대승에게 이렇게 소리쳤대요. 저희들은 바로 백성들이 된 자로서 장군을 경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희들을 받아주세요 라고 막 소리를 쳤고 여기에 감동을 먹은 이때 당시에 경대승은 바로 이 사람들을 자신의 호위병 집단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 호위병 집단의 이름을 일컬어서 그냥 뭐라고 그러냐면 보통 칼도자를 써서 도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도감이라는 사람들이 이때 당시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무신 정권의 대표적인 군사적인 기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도감은 사적인 조직일까요? 공적인 조직일까요? 여러분들 도감은 사적인 조직입니다. 왜? 경대승에게 개인적으로 고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국정의 최고의 권력 자리에 호위병력으로 이 도감이 지나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점점 벌벌 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경대승이 아픈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경대승은 꿈을 꾸는데 갑자기 꿈속에서 정중부가 나타났대요. 그러더니 달려가면서 네가 뭐냐 하고 딱 달려가는 그 순간 정중부가 경대승아 네가 날 죽였지 이제 내가 널 데려갈 차이다 라고 하면서 칼을 끄집어내가지고서 이제 당시에 경대승을 툭 하고 찔러댑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깜짝 놀랐던 경대승은 이 칼 맞은 부분 때문에 너무 아파가지고서 벌떡 일어났는데 꿈에서 깼는데 문제는 진짜 칼 맞은 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작스럽게 경대승이 죽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무신정권의 최고 권력자가 없어지게 되자 그렇다고 한다면 정권은 다시 왕이 가져가면 되겠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이 국왕이었던 명종은 너무 바로 이 무신정권에게 기대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해줄 수 있는 무신정권이 없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국가를 제대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결과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해버립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당시 경대승이 바로 국정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방의 명령을 들어가지고서 지방에서 바로 의종의 허리를 꺾어서 죽였었던 이의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이의민은 이제 지방을 도망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의민을 명종이 직접 불러가지고서 국정의 최고의 자리에 앉히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이의민은 국정의 최고의 자리에 앉아가지고서 국정을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의민이 출신이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노비였어요. 노비였는데 갑자기 국정의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자 각 지방에 있던 백성들은 첫 번째 무신정권의 통치가 너무 가혹해서 이것 때문에 불만이 많았는데 두 번째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왕장성의 씨가 있겠는가? 즉 왕과 그 다음에 장관, 장군 이런 사람들의 혈통이 따로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각 지역에서 이른바 신분 해방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어떤 존재들도 있었냐면 이 이의민을 멸망했던 신라의 왕으로 만들겠다라고 했던 반란 세력까지 등장을 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말 그대로 그 고려시대 때의 전반기에 고려시대 때의 무신정권의 전반기의 정권은 완전 개판 무분전이 됩니다. 여러분들 당시에 정치적으로는 바로 중방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가지고서 국정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이의민 당시는요. 근데 이게 바로 무신정권의 최고 정치 협의기구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원래 고려의 통치기구는 삼성육부제,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이성육부제죠. 이성육부제잖아요. 도병마사, 신곡동업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인 운영은 바로 이 기존에 있었던 문신 중심의 통치제도는 무시를 당하게 되고 바로 여기 보이는 이 중방이 국정 운영을 마음대로 해나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의민은 나중에 이의민을 황제로 모시겠다고 하는 그런 반란 세력들을 앞장세워서 지가 한번 황제가 돼볼까라고 생각까지도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은 그들 세력이 별로 안 된다 생각하다 보니까 바로 다시 마음을 바꿔가지고서 군대를 동원해서 그 세력들 전부 제거합니다. 그리고서 국정을 마음대로 운영하려고 했는데 제2의 경대승을 꿈꾸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름이 뭐냐면 최충원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최충원은 당시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서 이의민을 제거를 해버립니다. 각종 부정부패의 최악을 달리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의민이었는데 이의민은 결과적으로 최충원의 칼에 쓰러지게 됐던 것이죠.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정권의 면천에서는 이의방, 정중부, 그 다음에 경대승, 이의민 이렇게 정권자가 바뀌게 되었고 빈칸이 됐습니다. 중방. 이 중방은 무신의 최고 회의기구입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동감 1번 중방을 중심으로 정책 결정, 동감 1번, 동감 2번 정권이 불안정했습니다. 그리고 반무신 정권 운동도 벌어지기도 했었는데요. 발표 1개. 동감 1번 김보당이란. 이 김보당이란은 문신의 난으로서 바로 의종의 부기를 도모했었고, 동감 2번 바로 조이총의 난. 조이총의 경우에는 무신들의 폭정에 대항한 서북면 지역의 민중들의 봉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최충원은 그 뒤를 이어서 등장했던 최충원은
무신 정권의 역사를 세워쓰게 돼요. 즉, 이때 당시에 최충원은 먼저 권력을 이민을 제거한 다음에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국가의 무신 정권이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 뭐 하게 되느냐? 기존에 있었던 중방을 없애버립니다. 중방을 없애버리고 이때 당시에 바로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관청을 만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중방의 경우에는 비록 집권자가 여러 명이긴 하지만 이 집권자는 여러 무신들의 대표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한 회장 정도에 해당하는 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때 당시에 어쨌든 간에 무신의 자격으로 한 자리에, 같은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권력자의 말빨이 다 먹히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최충원은 중방을 제거하고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이때 당시에 그 자체적인 고려의 법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은 독특한 그런 형태의 행정기구를 하나 만듭니다. 교정도감. 그리고선 스스로는 이 교정도감의 최고 권력자가 볼 수 있는 교정별감이라고 하는 자리를 스스로 올라요. 스스로 올라가가지고서 그래서 공식적으로 최충원이 다른 무신들과 문신들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서 통솔할 수 있는 이제 위치에 올라가게 됩니다. 고려의 최고의 관직은 사실 문화시중이에요. 하지만 최충원은 이때 당시에 문화시중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교정별감이라는 자리를 불법적으로 만들어서 바로 불법적인 이 교정별감의 자리에 올라가셔서 국정을 통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보겠습니다. 최씨 무신 정권에서는 최충원이 이민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장악하죠. 그리고 정치적인 안정이 있었지만 불법적인 농장 확대라든가 이것 같은 문제가 있었고, 이후 최충원, 최우, 최항, 최희까지 있는 4대 약 60년간에 걸친 국정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내용을 볼까요? 자, 최충원이 사망한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권력을 차지했던 사람은 바로 최우입니다. 최우는 교정도감의 교정별감의 자리에 올라간 다음에 이전에 무신들은 바로 국정을 다스리는데 별로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했냐면 무신 말고 문신들을 나름대로 중용을 합니다. 기존에 문벌귀족 출신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뽑기도 했었겠지만 그들보다는 바로 지방의 향리 출신으로서 글귀나 쓰고 능력이 좀 행정적인 신문 능력이 뛰어났다는 그런 사람들을 따로 뽑아요. 그래서 최우는 정부가 아니라 자기 집에다가 관청을 하나 만듭니다. 원래 관리의 인사를 담당하는 것은 고려시대 때는 이성육부제니까 이병, 호형, 예공 이렇게 나뉘어지니까 그 중에서 2부가 바로 관리의 인사를 담당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데 이때 당시에 최우는 바로 2부의 그 기능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그 권력을 그대로 자기 집에 갖고 와가지고서 정당이라고 하는 관청을 통해서 모든 고려의 관료들의 인사에 관련된 권한을 최우가 다 뺏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각종 사무를 담당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문관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문관들이 근무를 하게 주시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그래서 먼저 보겠습니다. 동남 1번 정치적 기반에서는 최충원 이후 교정도감, 그리고 최고 집권자는 교정별감이었어요. 동감 2번 최후 이후에는 정방이라고 하는 관청을 만들었어요. 자기 집에다가 관리의 인사행정을 담당하죠. 또한 자기 집에다가 자기의 실질적인 비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또 따로 뽑아가지고서 이제 운영을 하게 합니다. 즉 서방, 동감이 3번 서방이라고 하는 관청을 만들어가지고 정책 자문과 문서 작성 같은 것을 담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정방과 서방을 통해서 관직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바로 이런 사람들의 후예들이 나중에 고려 말때쯤에 등장하게 되는 대표적인 세력이었던 신진사대부의 선조격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국정을 운영해 나갔고, 이런 시스템은 최항, 최의가 있는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며 나중에 2년 이후 때도 이것이 폐지가 되지 않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위쪽에 자, 군사적 기반에다 별표 2개,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정치적 기반에다가 별표 2개. 자, 동그라미 1번. 경대승 이후 빈칸이 적혔습니다. 경대승 이후 도방이 처음 만들어졌어요. 도방은 계속해서 이어져요.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문제는 최후 시절 때에 갑작스럽게 몽골군이 쳐들어오죠. 이른바 몽골군이 쳐들어오게 되자 고려군은 사실상 무너져요. 근데 그 과정 중에서 당시에 고려는 강화도 지역으로 도망을 갔는데, 고려의 수도는 강화도 지역으로 청소를 했는데, 강화도 지역에 도둑놈들이 그렇게 많다 보니까 바로 이런 도둑놈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기존에 일종의 그 특공대 역할을 했었던 것이 바로 야별초라고 하는 그런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야간에 경비를 쓰게 했었대요. 그런데 이 규모가 점점점 커져가지고 이게 주도해가지고서 바로 이 몽골군의 그런 공격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자 나중에 이 야별초는 점점 규모가 커져서 좌별초와 우별초가 바뀌게 되고, 또 한 가지 바로 몽골군에게 잡혔다가 몽골군에게서 탈출해가지고서 고려로 돌아왔었던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되게 높이 여겨가면서 그들만을 따로 모아서 군대를 하나 만듭니다. 그게 바로 신의군이라고 하는 군대였거든요. 보세요. 좌별초, 그 다음에 우별초, 그 다음에 신의군. 군대 몇 개입니까? 3개죠.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치우대는 바로 삼별초라고 하는 군대를 따로 만듭니다. 도방은 사정기관이에요. 바로 무신정권의 집권자에게 개인적으로 충성하는 단체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삼별초는 바로 공적기관입니다. 즉 국가의 정식 군대였단 말이에요. 최후의 직속으로 이제 그 배속되어 있는 군대가 아니라 고려라고 하는 나라에 배속되어 있는 군대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 행동은 최후 정권을 위해서 이제 활동을 했었다 볼 수 있겠죠. 이 삼별초는 나중에 삼별초의 대공 항쟁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유지가 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최후 이후 삼별초 조직, 국가 조직입니다. 자, 이것을 같이 기억해주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농민과 천민의 공기. 자, 배경에서는, 자, 농민과 천민의 공기 조금 중요합니다. 별표 한 개만. 동그라미 1번. 무신 정권의 무신과의 권력 다툼 때문에 지방에 대한 신경을 쓸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무신 집권자들의 농장 확대가 굉장히 심했어요. 자, 동그라미 3번. 과도한 세금을 징수했었죠. 근데 고려 시대 때는 일반 현보다도 조그만 불황에 해당됐던 향이라든가 소라든가 두곡과 같은 지역에 특수행정구역에 살고 있던 백성들은 기본적인 백성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에 해당하는 세금이라든가 곡물 같은 것을 부과했었어요.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반발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이 보시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4번. 향, 소, 부곡의 백성들에게 더 많은 세금과 곡물 부과.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이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출신이 노비였잖아요. 천민이었잖아요. 그런데 국가의 최고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각 지방에서는 왕장상의 시가 따로 있는가? 라고 하면서 이른바 빈칸이 있겠습니다. 동그라미 5번. 신분 상승. 신분 상승의 기대감을 높이게 만듭니다. 높아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망소위의 난입니다. 즉 공주의 명하 소라고 하는 특수행정구역에서 반란이 일으켰던 것이죠. 이들의 목적은 바로 자신들이 신분 해방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망소위의 난, 공주 명하소 신분 해방. 하지만 이 망소위의 난은 처음에는 너무 그 기대가 커가지고서 이 무신정권이 인정을 해줬다가 나중에 이들을 다시 한번 탄압을 해가지고 여기에 다시 반발해서 들고 일어났다가 나중에 정부군에게 제압을 당하게 돼요. 그 다음에 전주 관노의 난, 전주 지역에 있던 관노, 즉 국가 소속의 노비들이 반란을 일으켰었던 사건이 있기도 했었던 것이죠. 바로 전주 관노의 난 밑줄 마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신분 해방 운동은 아닌데 바로 김산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효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8,000명 정도가 넘는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경주 지역 근처에서 이때 당시에 경상도 지역 근처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이인이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바로 이 최충원의 노비였었던 만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만정의 사건도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상황이 이랬습니다.
만정은 항상 노비였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었던 거죠. 그래가지고서 개경에 살긴 했는데 매번마다 근처 동네에 있는 야산에 가가지고서 뗄나무를 하다가 같이 뗄나무를 하러 왔었던 그런 노비들에게 우리가 한날 한시에 갑작스럽게 우리들이 현재 모시고 있는 모든 주인들 다 죽여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그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왕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가? 바로 그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자 라고 얘기했고, 많은 노비들이 이것을 바로 좋게 여겨가지고서 가장을 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만정은 몇 날 며칠에 다시 한번 모이자라고 딱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갔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거사를 일으키려고 했던 그날 바로 노비들의 숫자가 너무 참여하겠다는 노비들의 숫자가 너무 적게 되자 당시에 바로 거기 참여하려고 했던 한 노비는 불안감을 느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노비는 자기 주인에 대해서 그다지 불만이 없었어요. 왜냐면 이 주인이 이 노비를 사실상 자기 자식처럼 여겼거든요. 몸이 좀 아프다고 하면은, 아이고, 그래, 몸이 좀 아프니? 그러면 좀 쉬었다가, 나 나중에 몸 조금 나으면은, 가서 일하러 가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밥 안 먹으면, 아이고, 어디 갔다 밥을 안 먹었니? 빨리 와서 밥 먹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무 따뜻하게 대해줬었던 그런 주인을 만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 노비는 바로 처음에는 만적의 난에 참여를 하려고 그랬다가 배신을 해가지고서 자기 주인에게 쭈뼛쭈뼛 가서 얘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바로 최충원의 귀에 들어가게 됐죠. 그래가지고서 한날 한시에 최충원은 어떻게 했느냐? 바로 군대를 모아가지고서 개경에 여기에 참가했었다고 볼 수 있었던 많은 노비들을 다 잡아와가지고 전부 다 자루에다 묶은 다음에 이때 당시에 강물에다 한꺼번에 다 던져서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만적의 난은 결과적으로 실패를 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빈칸해보겠습니다. 만적의 난, 신분해방 등. 자,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경주 지역에서는 신라부흥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옛날 백제 지역에서는 백제부흥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었고, 심지어는 옛날 고구려의 영토였던 곳에서는 바로 고구려 부흥운동까지 일어나면서 이른바 삼국 부흥운동까지 일어나는 완전 개판은 5분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바로 이렇게 분열의 지경에 빠지게 만들어졌던 우리나라 사람들을 전부 다 하나로 뭉치게 만들어줬었던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몽골의 침입입니다. 이것은 이번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때문에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험 꼭 잘 보세요. 감사합니다.